이렇게 알이 큰 것들은 절임용. 통조림 들어있는 거. 노지에서 올리브 재배하는 거 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. 그거는 잘못된 정보예요. 노지에서 자랄 수 있는 올리브 종이 있고, 제가 여기서 키우는 종자는 영하 13도, 14도까지 견디는 종자만 외운 거예요. 유자 나무들 막 다 얼어 죽었을 때 얘네들은 20그루 중에 1개 죽었어요. 보온도 안 했어요. 그냥 내비뒀어요. 조만한 거를.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요. 여기는 농사를 짓던 데가 아니에요. 여기. 농약 별로 안 써도 되고 비료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. 제가 키워보니까 크게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키우기가 너무 쉬워요. 게으른 사람이 하기 진짜 좋아요. 요게 올리브죠, 대표님? 네, 이게 올리브죠. 제가 한 10종자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. 품종을 하나만 키우는 게 더 괜찮은 거 아닌가요? 아니에요. 올리브는 서로 간에 꽃가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을 해야 돼요. 생산량이 늘어요. 그래서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종자예요. 그러네요. 지금 여기는- 모양이 다 조금씩 다르네요. 요것도 다른 종자고 요것도 다른 종자고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. 다 특징이 있어요. 이렇게 알이 큰 것들은 절임용. 통조림 들어있는 거. 네, 그 용도예요. 그럼 대표님 밭 평수랑 나무 개수는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? 전체 면적은 7,000평 정도 되는데 나무 식재한 거는 한 3,000평 정도 되고요. 올리브 개수는 한 250주. 근데 3,000평에 250이면 엄청 적은 거 아니에요? 올리브는요, 식재 거리가 5m를 써야 돼요. 예전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바짝바짝 심었을 맞아요. 뿐이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. 5m가 최고의 생산량이 나와요. 수확 주기가 좀 어떻게 돼요? 주기요? 1년에 한 번이죠. 10월달 전에 수확을 해야 돼요, 절임용은. 대표님 그러면 노지에서 올리브 재배하는 거 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 다 네. 하우스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정보예요. 노지에서 자랄 수 있는 올리브 종이 있고 품종이 그렇구나. 틀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올리브 열 몇 가지 종을 갖다가 네. 심은 이유가 고흥뿐만이 아니라 남해안 쪽에 맞는 품종을 찾아내기 위해서 심은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주도 빼놓고는 이쪽 남해안 지역에서 올리브 종자가 어떤 게 적응이 되는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. 저 국가기관에서도 데이터가 없고 제주도 종자를 들여다가 여기에 심었을 때 안 되는 종자도 많아요.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보면 도태를 시켜야 될 나무들이 꽤 많아요. 그냥 실험용으로 5년,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. 얘는 이 지역에서 꽃도 잘 안 핀다. 이런 거 찾아내는 거예요. 찾아내서 얘는 1년 더 봤다가 도태시킬 거예요. 뭐 아까워도 할 수 없죠. 그거는 이제 배운 거라고 생각해야죠.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 어쨌든 IRD 작물이잖아요. 그렇죠. 겨울은 좀 어떻게 버티시는 거예요? 제가 여기서 키우는 종자는 영하 13도, 14도까지 다 견디는 종자만 외운 거예요. 그러니까 이태리 북부 토스카나 쪽 종자가 많고 그것도 이제 못 믿으니까 그런 종자를 여기다 갖다 심어봤어요. 유자 나무들 막 다 얼어 죽었을 때 얘네들은 20그루 중에 1개 죽었어요. 보온도 안 했어요, 여기. 그냥 내비뒀어요. 조만한 거를. 안 죽은 것만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. 대표님 근데 그래도 하우스는 아예 생각을 안 해보세요? 하우스에서는 할 바에는 네. 소위 말해서 타선이 안 맞아요. 왜냐하면 하우스 시설비가 워낙 많잖아요. 아 그죠. 들어가는 게 좀 많긴 하죠.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는 승산이 없다라고 보거든요. 이렇게 노지에서 키우게 되면은 병해충 같은 거는 좀 괜찮은 편인가요? 다른 과수에 비해서 농약이나 이런 사용량이 10분의 1도 안 들어가요. 올 봄서부터 지금까지 여기 소독약 2번 해줬어요. 그래도 딱히 병해충은 없나 보네요. 네. 오. 얘는 게으른 사람이 하기 진짜 좋아요. 실제 생 올리브 드셔보신 적 있나요? 그래요. 맛이 어떤가요? 한번 먹어보세요. 자 근데 이렇게. 생각보다 단단한데 깨물었을 땐 부드러운 느낌이. 제주도에서 그럼 대표님 땅구할 때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? 올리브가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요. 여기는 농사를 짓던 데가 아니에요. 여기. 그냥 산이에요, 여기. 그래서 올리브가 농약 별로 안 써도 되고 비료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. 유럽 사람들 굉장히 게을르거든요. 처음에는 야, 저거 농약도 치고 뭐 하려면 엄청 힘들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키워보니까 크게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과수 중에는 키우기가 너무 쉬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써야 될 점? 그런 게 있을까요? 다른 묘목 다 마찬가지겠지만 애정을 가져야죠. 그 다음에 자료들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기술 자료 그런 게 없거든요. 저기 로마에 가도 책방에 아무리 뒤져도 몇 권 나오지도 않아요. 그래가지고 뭐 아는 지인 통해 가지고 뭐 구한 게 총 한 5권 정도 되나? 요즘은 이제 번역 어플이 있으니까 어플로 다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챗 GTP를 좀 써요. 거기에 자료들 꽤 많아요.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. 그건 알아서 골라내야 돼요. 근데 대표님 제주도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? 기반이 좀 마련돼 있는 건데. 물론 거기 장점도 있는데 고흥이 훨씬 더 유리해요.
남해안이 비 오는 기간이 짧고 일조량들이 높아요. 그래서 나무의 상태가, 저도 제주도를 가서 농장을 보거든요. 제주도는 겨울에 가보면은 이거 뭐 나무야 뭐 다 죽어가? 야, 이게 차이가 이렇게 있구나. 그래서 제주도에서 잘 되는 종자도 고흥에서 안 되는 종자가 또 있어요. 그런 건 찾아서 다 도태를 시킨 거예요, 제가. 그럼 대표님이 키운 것 중에 고흥에 막는 종자는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? 쓸만한 종자는 아스코라나, 만자리노, 아르베키나하고,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는 수분수, 레시노하고 프란토이어, 배치에 맞게끔 섞어서 심어야 돼요.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라고 다 알려드리겠다. 왜냐하면 저도 농가가 많이 늘어나야 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. 저만 그죠. 이거 해가지고 뭐 여기서 얼마나 생산을 하겠어요. 올리브 농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묘목 생산하는 업체하고 제가 묘목을 아예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자. 묘목 비싸게 받는 데는 묘목 하나에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받아요. 저도 그렇게 사왔어요. 그거 잘못됐다라고 난 생각을 하고 아마 10,000원 초반이나 그 정도의 공급을 할 거예요, 저희가. 지금이라도 만약에 나 내년 봄에 와서 심을래 하고 딱 확정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 진짜 10,000원에 다 줄 수 있어요. 하겠다고만 하면. 여기 보시면은 이 나무는 뭐냐면은 이제 화분 재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. 수도권에서 원예용으로 다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. 내년 봄에 출하를 할 물건이에요. 화분 하나당 가격대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? 뭐 하나당 한 최소한 2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이렇게 화분으로 키웠을 때 노지에 있는 애들처럼 관리가 많이 필요 없죠. 똑같아요, 똑같아. 그 대신 물에 대한 관리는 해줘야 되죠. 여기서 이제 물이 이제 쫄쫄쫄쫄 나오는 거거든요. 1시간당 8리터가 나오는 구조예요, 저게. 대표님 그럼 최소 몇 그루가 필요할까요? 한 100그루 이상은 심어야죠. 땅도 2,000평? 그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그러면? 제식거리 5m로 기준으로 해야죠. 근데 고흥을 선택하신 이유가 땅값이 싸서. 그래서 키워보니까 이쪽 남해안 쪽에 보면 유자를 한 데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대체 작물로다가 가능성은 제가 찾아봐야 돼요. 내가 찾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. 해야 뭐 농가들도 참여를 하는 거지. 그 잘 모르겠는데 하면 누가 하겠어요. 그래가지고 그 가공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. 대표님 근데 요새 체험 농가가 많이 떠오르긴 하거든요. 올리브도 그거에 좀 적합할까요? 그 소위 말해서 6차 산업이거든요. 그거에 굉장히 적합해요. 근데 여기도 하면 돼요. 하면 되는데 제가 농사 지면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. 할 사람을 지금 막 찾고 있어요. 여기 젊은 청년들 들어오면은요, 지원이 엄청 많아요. 그런 거 다 지원받아서 할 수 있어요. 그럼 대표님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노지 올리브 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가능할까요? 유자가 되는 지역은 100% 됩니다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아주 뭐 꼭대기 산악 지역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 돼요. 조금 더 위쪽으로 봐도 그럼 괜찮긴 하겠네요. 아니에요. 그거는 거기서 안 해봤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. 쭉 들어보니까 올리브 농사 가진 장점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대표님 생각하는 단점?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? 관심이 적죠. 올리브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안 돼가지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, 이제 그냥 조금씩 그럼 혹시 대표님 비농으로 올리브 농사를 할 생각이 있는데 조언 하나 해줄 수 있다 그러면? 새로운 품목을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도전 정신이 좀 있는 젊은 친구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. 나이 먹으신 분들이 새로운 작물은 안 하실 거예요. 그죠. 아무래도 위험 부담도 너무 좀 크기도 하고.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들려고 뭐 절임업체도 좀 찾아가보고 오일 짜는 거에 대한 것도 찾아보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. 그동안의 절임 방법 이런 것들 제가 축적된 데이터를 드릴 거예요. 할 수 있게끔. 그럼 마지막으로 목표나 꿈 있으실까요? 올리브 성공해요, 저는. 성공해서 올리브의 선두주자가 됐으면 좋겠어요. 욕 안 먹는. 절제하고 욕 안 먹는.